그리고 입국 수속해주는 친구들이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라고 얘기해요. 한국어론 이렇게 그치, 얘기하는데 저희 보고 차오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오셴. 근데 이게 뭔가 그 없는 나라에서는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뭔가 샤오셴은 깔보는 것 같고 조선을 조선이라고 하는데도 깔보는 것 같고 그런 선입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 비행기랑 네. 옆에서 본 우리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봤을 때랑 사이즈가 사이즈 많이 틀리죠. 네, 자꾸 보잘것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있죠. 참 사람의 운명이란 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어릴 적에는 뭐 팔자라든가 부모님들이 뭐 어떤 그 추상적인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믿으면 제가 상당히 싫어했어요. 뭘 그런 나약하게 그런 걸 믿냐. 예. 그런데 저 나름 열심히 내 운명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사실 운명의 어떤 그 통제력을 좀 더 강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는데 나랑 한마디 상의가 없이 국가에서 내 운명을 지들이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북한은 그게 문제예요. 그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혜를 숨길 만한 지혜는 없었구나. 이 쓸데없이 나댔다고 표현하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배치지에 가서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간다. 45 이전에는 이직이 안 되는데 그냥 뭐 알았으니까 해라. 대신 학위라든가 뭐 석사, 박사, 그리고 당원, 그리고 훈장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싫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45까지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너무나도 아쉽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그게 바로 해킹 연구가, 그게 핵 연구 같은 거 하는. 핵 쪽은 아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했던 일은 이제 뭐 중앙당에서 이제 그 아이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완하는 일도 했었고요. 아이폰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폰 시스템 보완하는 일을 했었고, 그 후에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국방 쪽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뭐 일본어로 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가지고 오면 그거를 쓸 수 있게 이제 북한식으로 바꾸고 그걸 풀어서 북한식으로 바꾸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오거나 훔쳐오는데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 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못 쓰는 거를. 예, 근데 이게 그 역설계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그 발전도상 국가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설계하기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베끼는 거죠, 일종의. 예, 시험지를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북한에서는 네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을 때는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엄마가 엄청 아프셨고 그걸 핑계대고 제가 집으로 왔죠. 그래서 아니 내가 뭐 고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뭐 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거기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논리적인. 뭐 거기서 일하면 무슨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냐. 나 거기서 일하겠다. 대신 우리 엄마 아프니까 우리 가족도 챙기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래 시간을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진으로 내려가게 됐고. 고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그 와이프가 된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고. 무슨 운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그 나쁘게 말하면 미신이라고 하는 걸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맞았어요? 그 앞에서 이제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니 그러면은 혹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살짝 있긴 있었어요. 뭐 너는 이 나라에 살 사람이 아니다. 무슨 뭐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뭐 공부 막 해서 이제 외국에 개발 나가서 뭐 그냥 거기서 사나? 뭐 그런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데 가게 될 운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바늘 따라 실 간다는데 실 따라 바늘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늘 입장에서는 그 체면도 세우면서 와야 되니까 상당히 애돌아왔습니다. 네.
무슨 좋은 데 가는데 체면 따위가 있어요. 아, 그래도 체면 없으면 또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먼저 간 여자친구랑 네. 대체 북한에서 얼마나 사귀었길래? 10개월 정도 사귀었었어요. 10년도 아니고 10개월이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사귀었으면 아마 나를 안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알아가는 중에 그 사랑이 막 꽃필 때. 예, 본인의 선택이 아닌 어떤 그 여자친구도 부모님께서 막 가자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이 사랑이 더 애타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제 의견을 좀 첨부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우리 여자친구께서 이름이 뭐예요? 김주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네. 주경 씨가 한국에 와서 몇 년 만에 찾았습니까? 4년 만에 네,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4년 만에 못 잊는다는 것도 이거 참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본인 앞에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잘생긴 남자들 많거든요. 사실 잘해준 저 남자도 이런 말 많고. 들을 때마다 정말 그 할 말이 없는 게 참 억울한데 저도 안 왔으면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운명처럼 간직할 뻔했어요. 네. 진짜 끝까지 그냥 안 굽히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놀랬어요? 상당히 놀랬죠. 저는 사실 그러면 한국에 간 거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은 그 할머니네 집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탈북을 한 차례 시도를 했다가 북송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었고 조금 지나니까 저도 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없어졌으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갔다더라. 이거를 알아두었고 사실 좋아하는 마음에 현재는 사랑이라고 해서 막 그 가까이 품어줘도 이제 결혼까지 가고 우리 부모님 승인 받고 그 친구는 또 부모님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가정난 그 이른바 풍지박산이 났거든요. 한번 북송돼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친구한테 확신을 못 준 비겁함이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 이 사회에서는 어차피 글렀다. 그래도 그 사회에 가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기회를 찾는다니까 너한테는 잘된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떠났을 때는 얼마나 좀 아쉬웠겠어요, 사실. 아니 그게 뭐 연인이 헤어졌는데 아쉽다는 말로 해결이 됩니까? 정말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10개월 사귀었다 했잖아요. 네네네. 스킨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뭘 또 그런 걸 묻고 그러십니까? 이게 중요해. 왜냐면 10개월 사귄 남자를 대한민국까지 데려왔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그거는 잠깐도 갔는데 왜 그래? 사랑이 언제 제일 안타까운지 그냥 그걸로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예,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전 정말 궁금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한 방에 그럼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게 어렵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도형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30살까지 북한에서 나름 그 살만한 토저를 만들어 놓고 나는 뭐 희생하고 노력한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오란다고 뭐 따라갈 정도로 순진하진 않았어요. 제가 나이도 그때 30이 좀 지난 상황이었고 제 혼자 몸도 아니고 엄마랑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한국 사회에 가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도대체 자신이 없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처음 전화를 와서 이제 제가 해산 쪽으로 가서 이제 전화를 받았었는데 첫날 만났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아이고. 여자친구가 계속 울었고. 진짜 찐한 사람. 네. 저는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한번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네, 제가 사는 데서. 그 하루 넘게 걸려서 왔는데 내가 이 우는 소리만 듣고 돌아가야 되나? 그 화가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건데 근데 다음 날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밤새 자기가 한국에 와서 뭐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편지를 다 보냈더라고요. 네, 문자 보낸 게 아니고 선글 써서 이제 사진으로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 여자친구가 사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형은 아니에요. 아마 전문이 좋네. 예. 쓰는 근데 담백하게 그 저랑 나눴던 이야기들을 적어서 보낸 거 있죠. 그래서 실례로 뭐 이렇게 치아가 빠져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 나름 그 처녀의 몸으로 이제 여기 치아가 빠지니까 엄청 그 걱정하는 걸 제가 괜찮아. 이제 이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속도로 봐서는 국내에 들어가는데 3, 4년이면 될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었네. 그래서 임플란트 소리는. 그 임플란트 하면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때 막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들이 나올 때 제가 이제 외국에는 아이폰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아이폰 프로젝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폰이라는 거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던데 야 이런 거 쓰면 이게 간지가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뭐 저는 아이폰을 써요 임플란트도 했어요 뭐 이렇게 그 뭔가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쭉 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바보처럼 그날 전화할 땐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머. 네. 한 15분 이상 안 하게 하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그치. 전파 뭐 감청 나간다고.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흐느끼니까 저도 이제 감정이 터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쯤에 하는 얘기가 오빠 생각이 있으면 여기로 와보는 건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이제 그 북한에서 그렇게 받은 세뇌. 그게 발동되는 거예요. 나를 꼬셔가지고 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 안 돼. 그리고 매몰차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보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뭐 그렇게까지 딱 잘라 말할 일이었나 싶고 그래가지고 말한 거에 되게 후회를 받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편지를 썼었어요. 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사이 이렇게 은하수가 이제 그 가로막고 있는 뭐 견우직녀별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은하수라는 게 참 얄밉다. 이게 뭐 이제 그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국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냥 자기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써서 보냈어요. 통일되면 만나자고. 뭐 그런 뉘앙스. 사실 나는 만나고는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탈북을 해서 만나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제 뭐 중국에 나갈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그쪽으로 쉽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 만나면 내가 너한테 한번 안아봐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어글거리는데 막 북받쳐가지고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럼 일단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건 창피하지 않거든. 막 지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 너무 잘 몰랐어도 내가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벅차 올라가지고 그 차갑게 식은 심장에서 막 글을 써서 보내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집에 오니까 현실. 엄마는 장가 가라고 그러고 이것도 연애하러 선보러 나갔는데 이게 제가 좀 북한에 살기에는 조금 좀 한국을 너무 많이 견눈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왔구나. 일단은 눈높이도 쓸데없이 높고 그리고 이제 선보러 나온 여자랑 제가 이제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 실례로 그 선을 보면 남자한테 뭐 그래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야 뭐 선거 공약 말하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뭐 기호 1번을 뽑아주시면 뭐 이런 거 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나는 뭐 사업을 벌릴 것이고 이걸 말하라는 건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안 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에는 드는 생각이 저쪽에는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찐인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도 안 드는 여자 중에서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려고 그냥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통화를 해서 10개월이나 걸렸어요? 네네. 뭐 10개월이란 건 운명이에요. 연애도 10개월. 그러네요. 10개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월 달쯤에 제가 1월 초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10월 달쯤에 다시 찾았죠.